윤석열 검찰총장께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요. 윤석열 총장의 그러니까 이른바 윤중천 별장 접대 보도를 일면에서 사과했습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 사건 관련해서요. 시계를 작년 가을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겨레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윤중천의 접대가 총장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관여됐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뭐 그런 건 확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됐지. 계속 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국감장에서도 꽤 논란이 됐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일면에 사과를 했습니다. 네. 뭐 저도 언론인이지만 이렇게 신문사에서 일면에 장문의 사과문을 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에 최근에 이제 사장 교체가 있었고요. 또 편집인도 교체가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이제 입장을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하. 당시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아시겠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윤중천 씨 건설업자가 HSO 현재 구속 중입니다. 예. 이 사람부터 별장에서 이제 수차례에 접대를 받았다라는 보고를 있었는데 이게 검찰이 진술이 있었는데 이걸 검찰이 덮었다라고 이제 당시에 일면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당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신 있는 보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당시의 정황이나 등등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너무 과장되게 보도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국회 상임 국정감사장에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금 현재 서울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부지검에서 현재 명예훼손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한겨레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보도가 굉장히 과장이 됐고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늘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면 보도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맞아요. 저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지만 그렇게 건설업자들과 친해질 정도로 그런데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 윤 총장의 발언도 기억이 납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면 네.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정확히 국민들께도 사과하고 윤 총장에게도 사과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바로 잡은 겁니까? 정확히요? 그러니까 제대로 취재를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도한 것이 사실상 허위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 셈인데 저는 한겨레 오늘 이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언론사 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종종 허위 기사에 대해서 명예훼손도 고소도 하고 민사상으로 정정보도 청구도 합니다만 네. 몇 달 뒤에 나오는 것은 대개 정정보도 할 때는 일면에 크게 실었으면 정정 크게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이렇게 언론 기관들도 책임 있는 보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장 차장. 네. 좀 더 덧붙이면 꽤 구체적으로 좀 뭔가 바꿨더라고요. 문맥과 문장을요. 그렇습니다. 이 표현의 부적절성까지도 이제 시인을 한 건데요. 실제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을 좀 과장해서 보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사에서는 이제 보도할 때 게이트키핑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한 게이트키핑 과정 없이 성급하게 보도했다라는 점까지도 이 시인을 함으로써 이 보도가 명백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100% 이렇게 시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관련 보도가 나간 뒤에 윤 총장은요. 사과의 내용을 지면에 밝힌다면 글쎄요. 고소를 유지할지 생각해봤다. 일말의 여지를 남겼었는데 일단 정 변호사님. 네. 지금 검찰 쪽, 대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총장의 별다른 반응은 없는데 네. 고소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예에 따르면 고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렇게 일종의 정정보도인데 저렇게 크게 내주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언론사들이 잘 안 하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윤석열 총장의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것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작년 발언, 윤 총장의 발언 한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일단 뭐 여기 계신 정 변호사님의 분석은 윤 총장이 지금까지 반응이 없어도 고소를 취하할 것 같다는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에 게재된 윤 총장에 대한 사과 소식,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뉴스탑 10이 뽑은 10가지 뉴스 말고도 어떤 이슈가 실시간 검색을 장식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잔치 코로나 관련해서 좀 아까 앞서 뉴스 서두에 짚어봤던 것처럼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빠 본 세계 채널A 프로그램 아빠 본 세계 출연하는 길 가족 얘기도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미래통합당 제1야당이 뭔가 김종인 체제로 가기로 굳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이 1박 2일 동안 그 당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일단 앞으로 당의 어떤 체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논의를 했고 예. 그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가기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임기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를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즉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나갈 후보들에 대한 공천권을 아마 김종인 비대위가 갖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예. 일단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찾아뵙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조만간 김종인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까지면 애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목표 내세웠던 것과는 뭐 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4월부터는 그때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제 대표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본인 속에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천까지 행사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돌고 돌아서 김종인 비대위가 닻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 관련 대담까지 짧게 해봤고요. 다음 주제 오늘 있었던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